여기 디자인 트리를 열어볼 건데요. 베이스 1 트리 열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셈블리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편집 중인 대상은 베이스 1이기 때문에 새로 넣은 필렛 1번이 베이스 1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편집 종료할게요. 편집 종료. 필렛을 넣어봤고요. 이제 새로운 파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완성본에서 봤었던 뒤에 플레이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플레이트는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 형상과 같은 형상이에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새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삽입할 때는 부품 삽입 이용했었잖아요. 이 밑에 확장해 보시면 새 파트라고 있어요. 새 파트 눌러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화면 빈 공간에 있을 때는 체크 모양이고 어떤 면에 갖다 대면은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바뀌어요. 면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스케치 모드로 진입했죠. 스케치 모드라는 거는 여기 빨간색 원점이 보이고 우측 상단에 스케치 종료하는 아이콘이 보이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스케치 모드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 면에 바로 스케치를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트리 보시면은 새로 부품을 만들었던 게 파트 1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형상이랑 똑같은 형상 만들 거니까 굳이 스케치 따로 하지 않고 요소 변환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죠. 변환할 면 선택하시고 요소 변환을 누르면 모서리 선이 따집니다. 피처 탭 가셔서 돌출 보스 베이스 누르고 돌출 값을 10mm로 줄게요. 그리고 확인 을 누르시면 파트 1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돌출 하나 만들어졌어요. 어셈블리 편집 종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케치 할 때 뭐 따로 구속을 잡지 않았지만 요소 변환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구속이 잡혀있는 상태가 됐었어요. 디자인 트리 보시면은 베이스 1, 2랑 파트 1번이랑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그 베이스 1, 2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파트 1번에는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가 붙어 있는 것들은 가상 파트라고 하고요. 이 상태로 저장 한번 눌러보시면 이 파일을 외부 저장할 건지 내부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이 가상 파트가 있는데 이 가상 파트를 내부로 저장할 건지 외부로 저장할 건지 떠요. 네. 저장 버튼 누르셨어요? 가상 파트라는 거는 이 어셈블리 안에만 존재하는 걸 가상 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탐색해서 지금 파트 1번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어셈블리 안에만 있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어셈블리 안에만 있는 파일로 하고 싶다 했을 때 내부 저장 누르시면 되고 탐색해서 보는 파일을 빼고 싶다 했을 때 외부 저장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부 저장으로 해놓고 확인. 되셨어요? 되셨으면 두 번째 파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새 파트 만들었을 때 화면 빈 공간 누르면 그냥 확인 버튼이 됐었고 여기 누르면 면에 스케치가 바로 진입이 됐어요. 그 차이는 화면 빈 공간을 누르면은 아까 파트 편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새 파일 하나만 딱 생긴 상태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내가 뭔가 추가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어떤 면에다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면들을 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부품 삽입 밑에 확장해서 새 파트 누르고 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2번이 생겼고요.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모서리를 딸 거예요. 이 밑에까지 다 말고 아까는 똑같은 형상이어서 그냥 면을 선택했었는데 위에만 우선 딸 거라서 내가 원하는 요소가 이렇게 탄젠트하게 붙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선을 하나 오른쪽 클릭
했을 때 탄젠시 선택이라고 있어요. 탄젠시 선택 누르면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같이 선택이 되고요. 선택해놓고 요소 변환을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거를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 변환을 해놓으시고 컨트롤 8번 누르시면 화면이 현재 스케치면에 수직하게 정렬이 돼요. 표시 모드는 음선 표시로 바꿔보고요. 나머지 추가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선 그려주시고 빨간색 원점에서부터 수직하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일반 선으로 바꿔서 이 검은색 실선과 가로로 되어 있는 점선 만나는 부분, 이 부분 클릭해서 수평하게, 다시 밑으로 수직하게, 옆으로 수평하게. 이 실선과 뒤에 점선 만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치수 넣을게요. 진행형 치수로 이 선, 세로선이랑 세로 모서리 사이에 값이 1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선과 이 선이 동일선상.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되셨으면 이걸 대칭 복사를 할 거예요. 방금 아까 그려놨던 중심선 기준으로 얘네를 반대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대칭 복사하실 때는 이렇게 원래는 대칭 복사 버튼 누르고 대칭 기준 선택하고 대칭할 것들 선택하면 되는데 이 대칭 기준이 중심선인 경우에 이거 그냥 다 같이 선택하시고 대칭 복사 누르면 이 선을 대칭 기준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대칭 복사를 해줍니다. 되셨으면 요소 잘라내기로 여기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낼게요. 요소 잘라내기. 잘라주시고 돌출 25mm 해주시면 됩니다. 돌출까지 안 되신 분, 컴퓨터가 느려서 안 되신 분. 일단 진행해볼게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못 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형상에는 여기 뒤에 있는 이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형상이 추가로 더 돌출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요소 변환 해가지고 따왔었잖아요. 그 따오는 대상이 베이스를 따오셔야지 새로 만든 거를 따오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를 참조하고 있는 얘를 참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조가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속도도 느려지고 오류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같은 형상이고 같은 형상 아니더라도 어쨌든 특수한 방식 모델링 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두시고 걔랑만 참조를 엮어서 작업을 하셔야지 이것저것 막 갖다 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수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일단 숨겨줍니다. 이 마우스를 두시고 탭 버튼 누르시면 숨기게 되고요. 네, 탭이 숨기기, 쉬프트 탭이 보이기. 이 형상이면 선택. 그래서 새로 스케치. 를 해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이 면을 선택하시고 요소 변환. 을 누르시면 베이스 1번을 참조로 해서 형상을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디?
여기다가 스케치 하시고, 이면에 스케치. 지금 얘가 파란색으로 보여야 돼요. 나가졌으면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작업하시면 되고, 이 면에 새로 스케치 하시고요. 이 면을 선택하고 요소 변환. 이 면이라는 거는 베이스를 선택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네.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보스 베이스. 돌출을 10mm 하고 확인. 을 누르면 추가로 돌출이 됐고요. 지금 파트 2번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처는 계속 이 밑으로 쌓이고 있겠죠. 되셨으면 이번에 구멍 뚫어 볼게요. 구멍을 이 앞에 면으로 두시고 이 면에 스케치, 이 면에 스케치 해서 이번엔 이 구멍을 따올 겁니다. 구멍보다 조금 더 작게 구멍을 낼 거예요. 똑같은 모양 쓸 거면은 요소 변환 쓰시면 되고, 크기 바꿀 거면은 요소 오프셋 쓰시면 되겠죠. 요소 오프셋 선택하시고, 요소 오프셋 할 거는 이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선택 하고, 값은 2mm 오프셋 할 건데, 구멍보다 작게 2mm니까 반대 방향 눌러서 구멍보다 안쪽으로 옵셋 값을 지정해주세요. 2mm 작게 그리셨으면 돌출 컷을 할 건데요. 돌출 컷. 돌출을 이 끝까지 돌출할 거예요. 관통 조건을 쓸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뭔가 관통을 하면 저 뒤 베이스까지 뚫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편집하고 있는 대상이 요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그 맞춤 조건이. 관통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까지만 컷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이면에다 다시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면에 스케치 해서 이번엔 이 모서리 다시 뗄 거고요. 요소 오프셋 해서 3mm 오프셋 할 거고요. 바깥 더 큰 쪽으로. (3mm) 옵셋해서 돌출 컷을 5mm 돌출 컷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편집 종료해 주시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내부로 이 파일을 열어볼 건데 우리가 파트 열기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냥 파트 열기랑 위치에서 파트 열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파트 선택하시고 파트 열기는 요거고 위치에서 파트 열기는 요거예요. 파트 열기는 이 파트가 저장됐을 때 마지막으로 있던 각도로 열리는 게 파트 열기고 위치에서 파트 열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각도 그대로 열리는 게 위치에서 파트 열기예요. 위치에서 파트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립니다. 내가 보고 있던 그 면 그대로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필렛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렛. 값은 2mm고 대상은 이 면 선택. 컨트롤 탭 눌러서 어셈블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숨겼던 플레이트 다시 보이게 할 건데 위치에다가 마우스 얹고 시프트 탭 누르면 보이게 돼요. 되셨으면 스크류를 하나 추가할 건데 스크류는 만들어놨던 파일 추가할 거예요. 만들어놨던 파일은 부품 삽입 버튼 누르시면 찾아보기 가이드 스크류 선택 하고 열기
해서 빈 공간에다 배치해 주시고요. 플리덕스에 삽입한 부품을 보면 이렇게 이동하고 싶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회전하고 싶다 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면 회전이 돼요. 대충 위치 맞춰주시고, 이 구멍이 여기랑 동심일 거고요. 여기 뒤에 면이, 이 면이 여기랑 붙을 거예요. 동심 먼저 적을게요. 여기랑 선택해서 동심 주고 좀 뺀 다음에 이 면이랑 여기 뒷면이랑 메이트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뒷면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면 찾는 방법은 이 보이고 있는 면, 가리고 있는 면을 선택했을 때 다른 요소 선택하기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마우스 커서의 왼쪽은 선택 버튼이고 오른쪽은 눈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리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가리고 있는 면들이 이렇게 숨겨져요. 내가 필요한 면이 보일 때까지 숨기고 면 선택하시고 일치 메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번엔 이 플레이트를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쓸 거예요. 어셈블리에 삽입되어 있는 부품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버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복사가 돼요. 이 면과 면 선택해서 일치 메이트, 옆면 일치, 윗면 일치 해서 완전히 정리를 시켜줘요. 되셨나요? 되셨으면 사이즈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요거랑 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으니까 얘네 크기 커지면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같이 커지는지 볼게요. 이 뒤에 면 선택해보시면 이 70이라고 칠 수 있어요. 여기 선택해보시면 70 나오고 70 더블 클릭해서 90으로 바꿔보시고요. 이 뒤쪽에 R 값이 있습니다. R 클릭해보시면은 45 치수 나오고 45 치수를 65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재생성 해보면 그 크기가 같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다른 형상이 계속 정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외부 참조 걸어서 하시면 돼요.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모두 저장. 눌러보시면 내부 저장, 외부 저장 또 나오고요. 이번에 외부 저장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외부 저장 선택하시고 경로는 원본이랑 같은 경로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꾸려면은 여기 경로 지정 바꿔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여기 대괄호 붙어있던 게 이제 없어졌어요. 뒤에. 그리고 탐색기 가보시면 방금 저장한 파트 1번, 2번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부 그 가상 파트랑 아닌 거랑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이 파트 1번을 열기. 파트 열기 해보시면 디자인 3D 봤을 때 뭔가 그 안 보이던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보스 돌출 1번 뒤에 보시면은 괄호치고 화살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참조 걸려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얘가 그 스케치가 어디 참조 걸려 있다라는 거고, 괄호 밖에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그거는 이 피처 자체 블라인드 형태 어디 공면까지 돌출하겠다 했는데 그 공면이 다른 데에 있는 공면이다 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바깥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컨트롤 탭 눌러서 어셈블리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셈블리는 닫아줘 볼게요. 어셈블리를 닫고 다시 파트 1번을 보면은 이번엔 화살표 마크 있고 그 뒤에 물음표가 하나 붙었어요. 물음표까지 있는 거는 얘가 어디 외부 참조가 걸려있긴 한데
그 어셈블리, 얘가 외부 참조 걸렸던 그 어셈블리가 닫혀 있어서 얘가 지금 최신 버전의 형상인지 아닌지 모른다 라는 의미로 물음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 바뀌려면은 원본 파트가 바뀔 거고 어셈블리가 업데이트되고 그 어셈블리에서 얘가 영향받아서 바뀌는 거거든요. 어셈블리가 닫혀 있으면은 얘는 상황 밖 참조라고 말을 해요. 상황 어셈블리 찾는 방법은 이 피처를 오른쪽 클릭 상황에서 편집하기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얘가 참조 걸렸던 그 상황 어셈블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이제 물음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셈블리랑 같이 열려있을 때가 얘가 최신 버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얘 혼자 열려있으면은 얘가 형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라는 의미고요. 책 25쪽 한번 보시면 부품 수준 기호 해가지고 이 화살표 마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 그냥 하나 있는 거는 상황대, 그러니까 어셈블리랑 얘랑 같이 열려 있어서 최신 버전의 형상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물음표 붙어 있던 거는 파트만 열려 있고 어셈블리는 닫혀 있을 때 얘가 최신 형상인지 알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별표는 잠겼을 때 참조를 잠깐 잠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따라가야 맞는데, 그러니까 A가 바뀌었을 때 B가 따라가야 맞는데 잠깐 이 업데이트를 멈춰 놓는 겁니다. 그게 잠긴 참조고, X마크 붙어 있는 거는 분리된 참조라고 해서 이 참조를 아예 끊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잠금은 잠갔다 풀렸다 할 수 있는데 그 끄는 거는 다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써야 되는 옵션이고요. 그러면은 잠긴 참조 한번 써볼 건데, 이 파트 2번이 수직 운동을 해야 돼요. 얘가 그냥 움직여보시면 지금 고정되어 있거든요. 움직여야 됩니다. 얘가 이 플레이트가, 그 파트 1번이랑 파트 2번은 우리가 따로 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다 구속이 되어 있어요. 못 움직이는 상태죠. 디자인 트리 보시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것들은 완전히 정의된 상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왜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고정이 됐냐 하면, 우리가 아까 파트 처음 만들 때 어떤 면 선택했잖아요. 이 외부 참조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형상에 의해 계속 위치랑 이런 것들이 정의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움직이면 얘가 참조 깨지고 모양이 상해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 고정 메이트라는 걸 추가를 해줘서 얘가 처음에 못 움직이게 막아놓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특수한 경우에 얘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고정 메이트가 없어져야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고정 메이트 지우기 전에 참조 먼저 잠가 볼게요. 그 오류 방지하기 위해서 파트 2번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해보시면 외부 참조라고 있어요. 외부 참조 눌러보시면 이렇게 얘가 어디 어셈블리에서 이 참조가 만들어졌고 어떤 스케치가 참조가 걸려있고 그 스케치는 어떤 파트에 어떤 요소를 썼다 라는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상황 내라는 건 아까 화살표 하나 있는 그 마크, 상황 내이고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조 걸려 있는데 모두 잠금 버튼이 있어요. 모두 잠금 눌러서 확인, 그리고 닫기 눌러보시면 파트 2번 뒤에 화살표 마크가 있고 별 마크가 붙습니다. 이거는 참조가 걸려있긴 한데 참조 잠깐 잠겨있는 상태고 업데이트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파트 2번을 다시 선택해보시면 메이트 보기라고 있어요. 메이트 보기 눌러보시면 맨 위에 상대 고정이라고 메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얘가 붙어서 못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얘를 삭제 하고 얘 누르시면 팝업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이 상대 고정 메이트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요거 지우면 오류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 주는 거고요. 오류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까 네가 걸어놨던 그 부서 조건들, 요소 변환 구속 조건을 같이 지울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아까 완전 정의됐던 그 스케치가 그냥 풀려버리는 거고요. 아니요 누르면은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버튼 누르겠습니다. 아니요 누르고 X, 이거 파트 요거는 X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얘 움직여보시면은 이제 움직여질 거예요. 제가 수직 운동해야 된다고 했죠? 이 면이랑 일치, 옆면 일치 까지만 해서 얘가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되셨나요? 되셨으면 아까 잠궈놨던 그 참조 풀게요. 파트 2번 오른쪽 클릭해서 외부 참조 모두 잠금 해제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오류 났나요 혹시? 왜 오류가 났을까?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스크류가 빙글빙글 돌았으면 좋겠어요. 1mm 움직일 때마다 0.5바퀴씩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트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메이트 선택하시고, 메이트 할 요소 둥근 것과 뒤에 동그라미 선택 해서 기계 메이트로 가보시면 스크류 메이트 있어요. 그래서 밀리미터당 0.5바퀴 요 선택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움직일 때 스크류가 0.5바퀴씩 빙글빙글 돌 거예요. 안 잡아놨으니까 벗어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리 한도 메이트 주는 거랑 너비 메이트로 주는 게 있어요. 너비 메이트부터 설명드리면, 이 구간이 될 양쪽 면이랑 이 안쪽에 움직여야 될 양쪽 면, 그래서 총 4개의 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떼보시면 너비 메이트 나오고요. 이 밑에서 얘를 가운데밖에 안 나오는구나. 확인 일단 누르시고, 너비 선택, 너비 들어갔나요? 초과정이 뜨나요 혹시? 초과정이 뜨면은 ESC 누르고 되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수동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메이트 누르시고 고급 메이트에 너비 선택 해서 너비로 구간이 될 양쪽 면 선택, 탭으로 가운데 움직일 양쪽 면 선택 하고, 여기 밑에 구속 조건이 가운데로 되어 있으면 얘가 딱 정가운데로 멈춰 있어요. 요거를 구속 없음으로 바꾸고 확인 누르면 이 안에서만 딱 움직여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거리 한도인데, 얘가 값이 73mm 나오네요. 딱 옆으로 붙었을 때. 그러면 너비 메이트는 지워주시고,
더빙 메이트 지우고 어셈블리의 메이트 선택. 해서 메이트 할 면 2개 선택. 해서 고급 메이트. 요게 거리 한도 메이트예요. 마이크 눌러서 73mm 주시면 되고, 이 밑에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0부터 73mm까지 움직여라 라고 정의를 해놓는 거고, 요거는 현재 내가 배치하는 치수라서 구속에 의미는 없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얘가 0부터 73까지. 아까 측정, 평가에서 측정.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찾은 건데요. 아까 너비메이트 해가지고 옆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측정했어요. 그 너비메이트 안 쓰고 옆으로 일단 붙여만 놓고 싶을 때는 메이트 누르시고 여기랑 해서 일치하는데 밑에 위치 배치에만 사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은 메이트 조건 안 들어가고 일단 그 위치로까지만 이동하거든요. 이 상태로 놓고 측정하시면 돼요. 어떤 게요? 네. 아니요, 메이트가 안 들어가요. 네, 다시 움직이죠. 그러니까 잠깐 그 위치에만 놓는 게. 되셨으면 저장 누르시고요. 다 닫아볼게요. 열려있는 거 닫을 때는 창에 모두 닫기 하면 열려있는 창 다 닫혀요. 창에 모두 닫기. 누르면 다 닫히고요. 파일을, 이름을 바꿔볼 거예요. 그 탐색기에서 경로 찾아 들어가시고 케이스 스터디까지 가신 다음에 파트 2번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파트 2번의 이름을 바꿀 건데 탐색기에서 그냥 F2키 눌러갖고 이름 바꾸면은 어셈블리 열었을 때 깨지죠. 그 파트 2번을 찾을 수가 없어갖고 깨져요. 근데 그 솔리덕스한테 얘 이름 바꾼다라고 알려주면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파트 2번을 오른쪽 클릭 했을 때 솔리덕스에서 파트 이름 바꾸기 해서 파트 2를 슬라이딩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사용된 위치에 이 파일에 쓰인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동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다른 이름 바꾸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얘 이름이 바뀌는데요. 머신 바이즈 열었을 때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머신 바이즈 열어서 재생성 해보시면 얘가 슬라이딩으로 잘 바뀌어 있어요. 그냥 바꾸면은 못 찾아요. 그쵸. 솔리드웍스 파일들은 오른쪽 클릭했을 때 솔리드웍스 옵션이 나오고요. 여기서 바꾸셔야 되고, 그냥 바꿨을 때는 파일 열면 이렇게 파일 못 찾는다고 뜹니다. 파일 이름 바꾸실 때는 꼭 저런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오류 없이 바뀌고. 도면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 도면 파일 이름 따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꾸시거나 파일 이름은 개별로 바꿔주셔야 되고,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 도면이 참조를 잃지는 않겠죠. 도면 파일을 열었을 때 얘 파일을 정상적으로 찾아가기는 하는데 도면 파일 이름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신 바이즈 다 열려 있나요? 도면까지 같이 바꾸고 싶으시면은 저희 XPMOX라고 저희가 개발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 파일 이름 변경하시면
이때는 도면 이름이랑 같이 바뀌어요. 여기서 파트 이름 바꾸면은. 아마 깔려 있으실 거거든요. 대부분. 없으시면 전화 주시면 설치해 드릴게요. 여기서 찾기 바꾸기 하거나, 여기서 뭐 이름을 이런 거 바꾸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도면 있을 때 도면 이름도 같이 바뀌어지거든요. 여기서 도면이랑 아니면 둘 다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도면은 안 나오고요. 그냥 파일만 나와요. 이 어셈블리에 들어가 있는 파일만 나오는 상태고, 여기서 파일 이름 바꾸면은 도면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파트 1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신 바이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파트 1번을 열기 해보시면 얘는 계속 그 머신 바이즈의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그 베이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파일을 다른 프로젝트에도 쓰고 싶다 했을 때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나중에 베이스가 막 바뀌었는데 똑같이 바뀌어 있겠죠. 오류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똑같이 쓰려면은 참조를 끊고 사본으로 저장해서 쓰시는 게 맞아요. 다른 프로젝트를 쓰시려면은. 참조 끊는 방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했을 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은 머신 바이즈에 있는 파트 1번도 같이 바뀌면서 배치가 되면서 바뀌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고요. 사본으로 저장을 누르면은 머신 바이즈에 쓰인 파트 1번은 그냥 파트 1로 있고 그냥 별도의 파일이 생기는 게 사본으로 저장입니다. 사본으로 저장 및 계속은 그냥 저장만 해놓고 난 다른 작업 할 거다 이거고, 사본으로 저장 및 열기는 이 사본으로 저장한 거 바로 열어갖고 추가 작업 할 거다 예요. 사본으로 저장 및 열기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프리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면 프리 파일이 열리고 원본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원본은 닫아줄게요. 원본 문서 아까 파트 1번은 닫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는 참조를 끊어내고 얘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참조를 끊기 위해서는 참조가 걸려있던 이 스케치를 직접 컨트롤 해야 돼요.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는 이 형상을 하나만 그 외부 참조로 다 그 요소 변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이는 모든 부속 조건들이 다 외부 참조 걸려있는 부속 조건이에요. 실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외부 참조로 다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 치수를 넣기 위해 모서리 선에서부터 치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수평을 건다든지 이런 몇 개의 부속 조건만 외부 참조로 걸려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외부 참조 걸려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부속 조건 표시 삭제, 스케치 탭에 부속 조건 표시 삭제 눌러보면 스케치 안에 있는 모든 부속 조건들이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외부 참조로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참조 선택 해보면 이게 지금 다 같이 외부 참조라서 똑같이 보이는 거고 나중에 필터링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부 삭제를 누르면 외부 참조 걸려있던 그 부속 조건들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스케치가 불완전 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완전 정이 시켜야 되잖아요. 완전 정이 시킬 건데 치수를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점이 여기에 있고 얘가 허공에 떠 있는데 원점이 여기로 잡힌 이유는 어셈블리 상의 원점이 여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점 기준으로 위치가 떠 있는 겁니다. 치수를 자동으로 넣고 싶으시면은 구속조건 표시 삭제 밑에 확장해 보시면 스케치 완전 정의라고 있어요. 구속조건 표시 삭제 밑에 스케치 완전 정의. 그래서 스케치 모든 항목은 이 요소 하나하나 다 치수 넣어주는 게 모든 항목이고요. 선택 요소로 바꾸면 내가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치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선택 요소로 바꾸시고 이 위에 있는 이 선 5개
선 3개랑 호 2개 해주고, 밑에 치수를 확장해 보시면은 치수를 어디서부터 넣을 건지 기준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 가로 치수는 이 선에서부터 넣을 거고요. 세로 치수는 여기서부터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 눌러보시면 알아서 완전 정리될 수 있도록 치수 값을 넣어줍니다. 구속 조건이랑.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원점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 정리 상태예요. 그리고 밑에 스케치 라인 보면은 3개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이 2개는 삭제해 주시고, 이 선을 끌어서 옮기시거나 아니면 요소 잘라내기 밑에 확장해서 요소 늘리기 해서 여기까지 늘리기 할 수 있어요. 요소 늘리기 해주시고, 이 선과 원점 선택해서 중간점 구속 해주시면 원점에 가운데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 하면 그 화살표, 참조 걸려있다고 체크되어 있던 화살표가 없어졌죠. 얘는 이제 다른 데 영향받고 있지 않고 나 혼자 치수 가지고 있으면 크기 조절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체가 됐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잠깐 PPT를 보시면 아까 그 상황 내 상황각 설명드렸었잖아요. 화살표 마크. 화살표 마크에 상황 내는 이 어셈블리랑 같이 열려있는 거고, 상황 밖은 어셈블리가 닫혀있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 외부 첨부가 걸려있던 그 어셈블리를 상황 어셈블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업데이트 되는 순서는 이 어셈블리를 통해야지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가 닫혀있으면은 얘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일 이름, 가상 파트의 파일 이름 봤을 때 앞에 있는 거는 파일의 이름이고요. 뒤에 꺽대 하나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얘가 만들어진 그 상황 어셈블리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의미는 그렇고, 나중에 아까 우리 저장 버튼 할 때 전부 다 같이 외부 저장했었잖아요. 특정 파트만 외부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파일 오른쪽 클릭했을 때 외부 파일 저장 옵션이 있고요. 거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은 이 파일이 그 특정 파일만 외부로 저장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외부 참조 버튼 눌렀을 때 나왔던 이 메뉴는 위에가 이 상황 어셈블리, 얘가 중요하거든요. 상황 어셈블리가. 그러니까 이 A라는 파트가 레벨이 있잖아요. 어셈블리가 탑이 있고 뭐 1레벨, 2레벨, 4레벨 있는데 4레벨 밑에 있는 파트를 편집할 때 탑을 열어놓고 거기서 참조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계속 탑을 끌고 다니는 애인 거예요. 나중에 뭐 패긴고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탑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외부 참조를 거실 때는 얘보다 한 단계 윗 레벨, 아니면 아무튼 2레벨에 있는 뭐 딴 거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탑 레벨 말고 2레벨까지라도 열어서 최소한의 레벨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탑 레벨까지 업데이트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부 참조 제거하지 않고 패깅 같은 거 하면은 이 탑 어셈블리가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작업하시다 보면은 자꾸 패깅 할 때 옛날에 썼던 어셈블리가 따라다녀요 하는 문의들이 종종 와요. 그거는 이렇게 외부 참조 걸려있어서 따라다니는 거고, 보기 싫으면은 외부 참조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 형상은 따오되 외부 참조는 안 걸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옵션 체크해 놓으시면은 형상만 따오고 참조 구속 조건은 안 걸려요. 아까 여기서 뭐 편집 모드 들어갔을 때 요거거든요. 요거 체크해 놓으면은 그 형상만 따오고 구속 조건은 내 안에서 따로 줄 수 있도록 해놓는 거고, 이거는 일단 꺼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뒤에 장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간혹 뜹니다. 선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으로
상황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막 구멍 위치 찾고 이런 거 작업하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이 파트가 이미 다른 어셈블리의 상황을 물고 있는 파일인데 또 다른 또 새로운 어셈블리에서 참조를 걸려고 하니까 오류 방지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양쪽에 내가 여기저기 참조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꼭 이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옵션에 외부 참조 가시면은 이 옵션이 있어요. 파트에서 편집 시 다중 환경 설정 허용을 체크하면은 이 메시지 없이 그냥 계속 작업이 되는데 이러면은 나 알아서 이거 컨트롤 할 테니까 그냥 활용해줘 라는 의미고 그 책임은 이제 본인이 다 컨트롤 하시고 주셔야겠죠. 그래서 사용을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새 파트 만들었을 때 외부 파일로 바로 저장하고 싶다. 아까 가상 파트 상태로 남아있다 나중에 수동으로 저장했는데 처음부터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옵션의 어셈블리에 새 부품을 외부 파일로 주다를 누르면은 새 파트 생성했을 때 바로 저장부터 하라고 합니다. 저장하고 작업하시는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